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의 제왕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못 믿겠다,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장 얘기 바로 이어볼게요. 네, 미증시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파란불을 켜기는 했지만 3,300선은 지켜줬는데요. 오늘 우리 그렇죠.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좋았다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좋았다라고 보기에도 굉장히 애매했던 우리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 자체가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작년 3분기, 4분기 대비해서 올해 사실 현저하게 거래대금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반도체 IT 혹은 제약바이오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섹터를 한 번에 조금은 움직일 수 있는 힘 자체가 너무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욱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간장에서 조금 돌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중앙권 증시 특히 이제 홍콩 시장, 홍콩 선물 시장이랑 홍콩 본장이 폭우로 인해서 조금 개장이 연기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좀 탐색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지수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 위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이스한 마감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이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급락이 나왔어요. 오늘 장 초반부터 되돌리는 힘이 나왔지만 되돌리는 힘 그 이상의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장 후반부에 반도체 IT 쪽으로 매기세가 조금 더 붙어주는, 그래서 오늘 당장은 방향성이 조금 애매했지만 만약 오늘 미국 시장이 나스닥 중심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반도체 IT 중심으로의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지난 거래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홍콩 증시에서 흑색 폭풍 경보 이슈로 거래가 중단되는 바람에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부에 반도체 IT 쪽으로 관심이 몰렸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도 상승을 하고 마친다면 남은 주 중에 이제 반도체랑 IT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도 주셨네요. 이렇게 시장 정리해 주시고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해 주세요. 네,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들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전문가님이 이제 치료제나 백신 쪽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신도 이제 mRNA 백신 또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이렇게 둘 다 강세를 보였는데 어떤 쪽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진자 수가 좀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진단키트 쪽보다는 치료제 혹은 백신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만약 현재 상태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백신 쪽도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뭐 분명히 코로나19 이 현재 만들어진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좀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완전히 효과가 없다. 나는 이런 뉘앙스가 나오게 된다면 관련주들의 낙폭도 조금은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을 매매하시기에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더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굉장히 또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저는 신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굉장히 또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한번 큰 시세를 줬던 마스크 관련주, 뭐 50이라든지 뭐 레몬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돌아가는 걸 봐서는 지금 당장에 백신이 강하다, 치료제가 강하다 그러한 조금 흐름보다는 추가적인 뉴스에 따라서 같은 테마 안에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를 한다면 백신 쪽도 신규 진입은 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제 세계적으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좀 우리나라는 이제 7월 1일부터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잖아요. 그 점 네. 때문에 또 컨택 관련주, 특히나 오늘 골프 관련해서 골프웨어 관련주들도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골프존까지도 강세를 보였어요. 골프 네.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골프존이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 이제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게 되면 골프존은 비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뭐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한겨울에는 실내, 즉 이제 스크린 골프를 이용하시던 분들이 날이 따뜻해지고 날이 이제 좋아지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필드를 나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필드를 나가게 됨으로써 스크린 골프는 2분기, 3분기가 비수기다라고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아무래도 해외로의 이제 이 골프를 치러 나가시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국내 다수의 골프장들이 현재 굉장히 이 예약 잡기도 힘들 정도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약을 못 잡으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여름임에도 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골프 쪽을 좀 이용을 하시면서 골프존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컨텐츠들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결국에는 7월 달 돼서 이제 영업 제한이 이제 풀리고 나서 만약 코로나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에 발생이 되었을 때 좀 충격이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이제 조정도 없이 계속해서 오른 종목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품주들처럼 최근에 이제 조정받는 종목들이 저는 의외로 역설적으로 더 안전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프존 뭐 관련 골프용품 관련 의류 뭐 이런 쪽도 여전히 좋은 의미로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트레이딩 기준으로는 조금은 더 기다렸다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던 골프 관련주들에 대해서 김태성 전문가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골프 관련주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더 눌릴 때 조정을 받을 때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오늘 또 게임주 중에서 룸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블라스트 M이 구글과 애플의 인기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어요. 게임주들 중에서도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게임주들도 당연히 다 지금은 모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게임주들은 뭐 본업 그대로 지금 흥행을 기록한 롱투코리아 같은 기업도 있지만 다수의 게임주들이 지금 하나의 테마를 좀 기다리고 있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엮일 것인가 이제 기업들마다 이제 그 부분을 조금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뭐 롱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계속 테마주 이야기를 할 때 테마적인 힘을 보기보다는 우선 본업의 힘을 먼저 체크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게임 기업들의 본업 당연히 게임을 잘 만들고 그 만든 게임이 흥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롱투코리아는 본업에서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 테마까지 붙게 된다면 지금보다 저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더욱이 이제 코로나 변이 이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델타 변이 관련해서도 게임주들이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도 저는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 시 본업에 대한 역량이 있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조정 시에는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조정 시에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수의 게임주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들과 어떻게 엮일지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의견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반면에 아프리카 TV는 오늘 코인게이트 영향으로 급락세를 보였어요. 유명 BJ들이 이제 특정 가상화폐를 미리 산 후에 홍보했다는 의혹이 퍼지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 종목도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던 거잖아요. 네네. 지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이슈는 좀 민감한 상황일 수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당분간은 매매를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가상화폐 기준에서 이런 선침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단발적인 이슈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사건이 주식 자본시장에서 일어났다면 정말 이제 중대 범죄에 속한 행위다라고 좀 할 수 있거든요. 선침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최근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잣대들도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지,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서 무마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어서요. 아프리카 TV 말고도 우리가 이제 공략할 만한 시장의 종목 많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이슈에 조정받은 종목을 저는 매수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은 이제 속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론 그냥 매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상화폐 쪽에서 이런 안 좋은 선침에 관한 악재가 나온 만큼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반면에 해운주들 정말 이렇게 끝없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또 해운주들 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님이 매번 부럽다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부럽다고만 생각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못 따라갈까요, 정말? 아니요. 일단은 저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제법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페노션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를 기다려보자라는 멘트를 약 한 3주 전에 한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도 이제 페노션을 저는 원픽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보는, 즉 이제 고점 돌파를 했던 그 가격대를 손절가로 좀 잡고 트레이딩을 해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해운주 자체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리고 오히려 만약에 델타 변이에 따라서 시장이 밀리면서 시장에 충격이 오면서 조정이 보인다면 HMM 포함해서 다수의 종목들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가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운주들 중에서도 이제 좀 기회가 온 종목이 있네요.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손절 라인은 전고점 기준인 7,800원대 이 정도 기준을 잡고 대응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종목별로 자세하게 또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입니다.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짧게 이제 앞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섹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결국엔 반도체 IT가 아닐까 싶어요. 반도체 IT를 포함해서 저는 그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보면 OLED 관련 종목들. 사실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AP 시스템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AP 시스템이 만약에 시세가 나왔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그리고 오늘 조정이 좀 나오면서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섹터는 OLED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OLED가 좀 접목되는
이 제품 자체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일부 TV 종류가 이제 몇 개 없었다면 이제는 다수의 TV 그리고 웬만한 이제부터 나오는 신제품에 해당하는 모바일 그리고 노트북은 전면 이제 OLED 액정 필름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OLED 산업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OLED 섹터 한번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희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해주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성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봤는데요. 우리 방송 참여 방법 영상으로 다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에 마감한 미증시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주말 마감한 미증시는 물가지표가 3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올랐지만 예상치에는 부합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오름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나스닥이 0.06% 소폭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마감한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기사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요. 네, 아시아 주요 증시 오늘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오늘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요. 또 홍콩이 오늘 조기 중단, 거래가 중단됐다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오늘 일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중국의 5월 산업이익이 전년 대비 36.4%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달에 4월에 발표됐었던 전년 대비 57% 성장에 비해서 많이 둔화가 된 수치였는데요. 또 두 번째 키포인트 살펴보시면 오늘 홍콩 시장의 거래가 이전에 악천후 경보가 하향 조정된 후에 오늘 월요일 오후에 다시 재개됐다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키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증권 흑색 폭풍 경보가 발령하면서 오전장에 휴정했다는 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아시아 마감 증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06% 소폭 내림세를 보였고요. 중국 상해 지수 0.03%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홍콩의 항생 지수도 0.07% 내림세를 보였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0.03%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대만 지수까지도 0.5% 이렇게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늘 마감한 주요 아시아 증시 큰 변동성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거래대금 순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등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조금 오후 들어서 늦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0.5%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3,90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2위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렇게 점심 이후에 급 반등세를 보이면서 239만 원까지 고점을 찍고 현재는 23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3위 차지하고 있는 리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로 오늘 반등세를 보였다가 현재는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1.74% 내림세를 보이면서 73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인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3%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3,301.8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3,310선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한 10시 반 부근에는 3,292선까지 떨어지면서 3,300선 밑에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3,300선을 지켜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4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3,055억 원, 외국인이 867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까지는 2거래일 연속 매도했는데요. 오늘 3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개인이 3,988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5,885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지만 오늘은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3,055억 원의 물량을 순매도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2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849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섬유 의복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많이 집계가 됐고요. 2.3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섬유 의복업종 다음으로는 종이목재업종도 1.5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고요. 또 증권업종과 건설업종 1.24%, 1.23%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보험업종까지도 양 매수세 집계되면서 1.05%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의료 정밀업종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의 매수세 집계됐습니다. 또 철강 및 금속업종은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6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음식료품 업종이 기관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0.56% 상승했습니다. 또 운수창고 업종은 양 매수세 집계되면서 0.55% 오름세를 보였고요. 유통업종까지도 0.53%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7% 상승하면서 1,017.9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지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3,3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오늘 하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1,014선에서 장을 시작해서요. 오늘 장중에 1,018선까지 고점을 터치하기도 했고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017.91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였고요. 반면에 기관만이 홀로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보였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에도 672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오늘도 108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금요일에도 722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고요. 오늘도 713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또 외국인은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830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네,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섬유 의료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집계됐고요. 1.5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섬유 의료업종 다음으로는 정보기기 업종도 1.52% 오름세를 보였고요. 제약업종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집계되면서 1.45% 상승했습니다. 또 인터넷과 컴퓨터 서비스 업종이 1.39%, 1.3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른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타 서비스 업종도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면서 1.3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통신 서비스 업종도 1.15%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운송 업종도 외국인의 매수세 집계되면서 1%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도체 업종은 기관의 매수세 집계되면서 0.97%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유통업종도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종목의 제왕 3부 시청하고 계십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 핫했던 종목, 핫5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핫5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스푸트니크 V 관련주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과 해외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가 최근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백신 접종 후에 14일째에 접종자 85.5%에게서 변이주에 대한 항체가 형성이 됐고 또 2차까지 모두 맞은 뒤에는 42일째쯤에 들어서는 항체 생성 비율이 거의 100%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스푸트니크 V를 위탁 생산하기로 한 휴온스 글로벌 컨소시엄이 1회 접종 백신인 스푸트니크 라이트의 생산도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네, 종목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ID부터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EID 같은 경우에는 0.39%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22%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619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12%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12.43% 급등하면서 57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른 관련주인 이트론도 한번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ID와 마찬가지로 이트론도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17.18%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5%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에는 보합 마감하면서 78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은 5.51% 급등세 보이면서 82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OLED 관련주입니다. 전일 언론에 따르면 올해 OLED TV 패널 출하량이 지난해 대비 86%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OLED 패널 출하량을 기존 810만 대에서 830만 대로 상향 조정했고 또 이는 지난해 출하량 450만 대에서 약 86% 늘어난 규모인데요. 또 OLED TV 패널을 독점 생산 중인 LG 디스플레이가 연초에 제시한 올해 출하량 목표치 800만 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옴디아는 LG 디스플레이의 패널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됐고 또 코로나19 이후 프리미엄 TV 수요가 늘면서 OLED TV 패널 출하량 증가를 이끌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 빨간불을 켰습니다. 두 종목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HB 테크놀로지입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8%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시작했지만 장중에 8% 넘게 급등했습니다. 3,090원에 거래되기도 했었는데요. 윗꼬리 조금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에도 3%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2,84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은 7% 넘는 오름세에 이어가면서 3,0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다른 종목 연희BNT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BNT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까지 3거래일 연속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4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2%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4,98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장 인기 검색어 핫5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맘스터치입니다. 맘스터치가 자사주를 취득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한때 상한가인 5,18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지난 25일 맘스터치는 주식 가격 안정과 주주보호 및 기업 이미지 제고 목적으로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 기간은 미래에셋증권이고 계약 기간은 오는 12월 25일까지인데요. 이 소식에 맘스터치 오늘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터치했습니다. 29.66% 급등하면서 5,180원에 거래되기도 했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두 자릿수대는 유지했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오늘 16.52% 급등하면서 4,65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네 번째 종목은요. 바로 크래프톤 관련주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크래프톤에 대해서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래프톤은 그동안 지나친 고PER 산정으로 논란이 되었고 또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35조 원에 달하는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에 대해 공모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공모가 거품 논란에 제동을 걸면서 일반 투자자 청약 일정도 다음 달 21일에서 22일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네, 이 소식에 관련주들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두 종목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넵튠 살펴보시죠. 네, 오늘 넵튠 같은 경우에는 0.81% 조정을 받으면서 24,600원의 시가를 형성해서요. 오늘 장중에 4.64%까지 밀리면서 23,6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3%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0.81% 오름세를 보이면서 24,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지만 오늘 3% 넘게 밀리면서 24,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함께 하락한 TS 인베스트먼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0.75%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에는 1%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지만 오늘은 1% 가깝게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3,98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마지막 5번째 종목은요. 바로 룽투코리아입니다. 룽투코리아가 서비스 중인 블라스트 M이 지난 27일 기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인기 게임 순위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블라스트 M은 지난 22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관계자는 블라스트 M 이용자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출시와 동시에 양대마켓 인기 순위 상위권에 진입했다며 향후 게임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블라스트 M의 차별화된 재미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소식에 룽투코리아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룽투코리아 0.94%,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6,430원의 시가를 형성해서요. 오늘 장중에 24.65%까지 급등했습니다. 급등하면서 7,940원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윗골이 길게 달고 내려왔는데요. 종가는 7% 오름세를 보이면서 6,82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 종목들 5개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증시 상황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업종 중에서 업종별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업종은요, 섬유의복 업종이었습니다. 섬유의복 업종이 2.38%로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 등락률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오늘 비비안이 13%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4,27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F&F 홀딩스도 4.55% 오름세를 보였고요. 한섬까지도 4%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TBH 글로벌도 1.32% 상승을 하면서 2,69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섬유의복 업종 다음으로 상승한 업종은 종이목재 업종입니다. 1.56%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 중에서는 오늘 삼성펄프가 3.82% 상승하면서 35,3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무림페이퍼도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 재지 관련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세아재지, 신대양재지 2% 오름세 보였습니다. 모나리자까지도 2.36% 상승하면서 5,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증권업종입니다. 증권업종도 1.24%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대신증권이 5.79% 오름세를 보이면서 21,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유안타증권도 2%대, 현대차증권도 2.19% 상승을 했고요. 신영증권도 1.4% 상승하면서 65,1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SK증권까지도 1%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1.23% 오름세를 보였고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범양건영이 10%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4,56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삼부토건도 6%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현대건설이 4.49% 상승하면서 58,2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한신공영도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26,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 하락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계업종이 2% 가깝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퍼스텍이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화천기계도 0.89% 조정을 받으면서 2,79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운수장비 업종도 살펴보시죠. 오늘 0.64% 조정을 받았고요. 세부 종목들 살펴보시면 SL이 4.69% 조정을 받으면서 35,6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오늘 현대기아차 일제히 조정을 받았는데요. 기아가 1% 넘게 내림세를 보였고요. 현대차도 0.82% 조정을 받으면서 24만 1,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화학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업종 0.28% 조정을 받았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해서 아모레지가 오늘 1% 넘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1.51% 조정을 받으면서 65,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KG케미칼도 1% 넘는 내림세 보였습니다. 넥센타이어도 0.74% 조정을 받으면서 9,3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기가스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5% 내림세를 보였고요. 종목 살펴보시면 오늘 한국전력이 0.6%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한국가스공사도 0.4% 하락하면서 37,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제조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제조업종이 0.18%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SK하이닉스가 2% 가깝게 빠지면서 126,0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유유제약이 1.47% 내림세를 보였고요. 대유플러스가 1.18% 내림세를 보이면서 1,67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유한양행까지도 0.47%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 구성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섬유 의료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크리스 FNC 골프웨어 관련주가 오늘 7%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34,2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GH 신소재도 5%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또 형지 INC도 3.52% 상승하면서 1,910원에 거래 마쳤고요. 웰크론도 2%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두 번째로 상승한 업종은 정보기기 업종입니다. 1.52%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ECS가 1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6,73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쪽인 이트론도 5%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823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푸른기술이 2.61% 오름세, 또 코텍도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1,0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약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업종이 세 번째로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신일제약이 14.67% 급등하면서 19,1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네이처셀도 12% 넘는 오름세 보여줬고요. 한국파마도 7%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53,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또 오스포텍까지도 6%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은 인터넷 업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업종에서는 오늘 카페24가 1%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사람인 HR까지도 1.49% 상승하면서 41,9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